안녕하세요. 승부TV입니다. 오늘 축구 몇 경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촉으로 반드시 적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A리그 사간도스와 요코 마리노스 경기입니다. 사간도스는 직전 가시화전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이를 통해 공식전 2연패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요코하마 마리노스에 비해 흐름이 다소 저조한 편이고 전력 자체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주중 주포 하야시가 유럽으로 이적했죠. 이번 시즌에 20경기에서 4골을 기록할 정도로 준수한 활약을 펼쳐주던 하야시가 이적함으로써 매우 아쉬움이 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대체 자원인 야마시타는 경기력 기복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공격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입니다. 많아야 1득점 생산에 그칠 전망이죠. 맞대결 전적 또한 지난 5차례 맞대결에서 2무 3패로 요코하마 마리노스에게 승리가 없습니다. 3득점을 넣고 무려 8점을 실점했죠. 비록 사간도스가 홈에서는 단단한 수비를 자랑하지만 상대의 전방위적인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수비진의 경쟁력 또한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멀티 실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리그 2위에 랭크되어 있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 센다이전에서 5대0으로 대승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오이타전에서도 5대1로 대승을 거뒀죠. 2게임 연속 5점을 득점하면서 결정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라운드 상대는 앞선 두 팀보다는 전력이 다소 강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지만 충분히 리드를 잡을 수 있는 경기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요코하마가 공격력이 타워 추종을 불허하죠. 리그 12경기에서 10승 2무를 거두는 동안 28점을 득점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마르코스 후니오르가 가공할 만한 득점 감각을 뽐내고 있고 세아라 또한 최근 일정에서 몰아치기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수비 대처 또한 좋아 보입니다. 지난 3연승 기간에 1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가하라가 부상에서 돌아와 제 몫을 다해주고 있고 포백 또한 지민한 커버 플레이로 위기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점 정도 이상은 실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요코하마 공격에서 득점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수비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갖췄죠. 사간도스가 홈에서 수비력을 바탕으로 저항을 하겠지만 공격적인 측면에서 주전 공격수가 이탈한 공백이 커 보이고 요코하마가 가공할 만한 유력의 공격력을 제대로 막아내기는 어려워 보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원정팀 요코하마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빗셀 고베의 경기입니다. 오이타가 직전 삿포로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리그에서 3연패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역시 빗셀 고베에 비해 전력이 떨어지고 최근 전반적인 흐름마저 좋지 않기 때문에 비록 홈이지만 선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공격적인 측면에서 저항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전술을 가미해보지만 효과가 미지근하죠. 최전방 공격수 나가사와가 상대 집중 수비에 묶이면서 리그 9경기 연속 잠잠합니다. 로테이션 자원인 이사 역시 기복이 큰 자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라운드 또한 무득점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최근 일정에서 수비적으로는 약간 개선돼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미드필드진이 빡빡한 라인을 형성하며 3백 하중을 덜어주고 있죠. 이에 따라 최근 2경기에서 2골뿐이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팀 빗셀 고베가 최근 흐름에서 일선의 무게감이 다소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오이타가 안정된 수비력을 바탕으로 대량 실점 위기는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원정팀 고베는 직전 가시마전에서 1대0 승리를 따내며 리그 4위를 고수하고 있죠. 최근 일정에서 꾸준히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전력이 떨어지는 오이타를 상대로 승점 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적인 안정감도 좋죠. 센터백이 후방 중심축을 잘 잡고 볼란치인 산페르와의 시너지 효과도 좋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공격에 크게 휘둘릴 위기는 줄어들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공격력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르와시의 공백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죠. 여름 이적 시장에서 유수 자원들을 영입했으나 활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무뎌진 공격력으로 1득점 정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저득점 양상을 띠면서 원정팀 빗셀 고베가 한 점차 정도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빗셀 고베가 이번 시즌에 원정 성적도 나름 괜찮죠. 12전 6승 3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전북이 리그 2위에 랭크되어 있죠.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뒀고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아쉽죠. 이번 이적 시장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은 송민규가 경기를 거듭하면서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고 있죠. 그리고 반대편은 한교원과 문선민 활약이 좋기 때문에 밸런스도 잘 맞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들의 시너지가 그라운드에 묻어나오면서 일선 라인의 파괴력만 높아진다면 이번 경기에서 멀티득점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에 맞서는 포항은 리그 3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거뒀죠. 전반 이른 시간에 팔라시오스가 퇴장으로 인해 수적 열세를 맞았지만 공수 선수들이 집중력을 높여서 귀중한 승점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베스트 라인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또 수비적인 측면에서 권한규와 그랜트 센터백 조합이 중심축을 잡아주지 못하고 풀백 조합 마찬가지로 한정적인 커버 범위를 띄고 있기 때문에 삼선 라인의 압박 또한 물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팀 최대 강점이었던 측면 공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지 이번 경기에서 의문이 생기죠. 순위 상승이 시급한 전북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이며 공수 양면에서 다소 헐거워 보이는 포항을 상대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북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서울이 지난 포항전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죠. 전반 이른 시간에 수적 우세를 잡았으나 상대 저항에 고전하면서 2대2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또한 수세에 몰릴 확률이 높죠. 우선 수비 제어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백과 3백을 운영해보지만 두 포메이션 모두 만족도는 떨어진 상태입니다. 3경기 무승 기간 동안 6실점을 기록했고 선수들의 경쟁력이 떨어져 위기를 반복하는 빈도가 잦습니다. 그리고 주력 자원인 김원균 또한 부상으로 출전을 속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선수들이 새로운 대책을 구상하지 못하고 최근 같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이번 경기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울산은 리그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로 패가 없죠. 지난 경기에서도 3대1로 승리를 거뒀고 현재 스쿼드 내에서 특별한 결정자 또한 없기 때문에 베스트 라인업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마찬가지로 윗선에 무게감을 두고 경기를 주도하면서 풀어갈 것으로 보이죠. 인터제어와 오세훈이 최전반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 측면 조합의 과감한 공격 가담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해 대량 득점을 꾀할 것으로 보이죠. 따라서 이 경기도 원정팀 울산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울산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